변호사님, 지금 달러 환율이 치솟고 있는데 언론이라든가 여러 유튜브들도 읽고 보고 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많은 원인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가계 같은 경우에 스하게임이들, 막 미국 주식이 뭐 올해 굉장히 열풍이었죠. AI 열풍 때문에. 그래서 스하게임이는 우리 뭐 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제 그 외국에 주로는 이제 미국, 외국 서양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서양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스하게임이들이 달러 쪽으로 미국으로 투자를 많이 하니까 달러 값이 오른다. 이제 이 이론. 그런데 이 이론은 최근의 데이터를 보면 스하게임이들이 많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달러 값이 계속 오릅니다. 그러면 이 이론은 아니다. 그럼 뭐냐? 이제 그 기업들, 우리 수출 기업들이 수출을 많이 했잖아요. 올해 수출 흑자가 많이 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달러를 많이 벌기 때문에 달러 공급이 많아지면 달러 값이 떨어지는 게 기본적인 경제학 이론이죠. 네. 그런데 달러 값이 떨어지면 이게 데이터로 1년 내내 지금 수출을 했기 때문에 데이터로 잡혀야 되는데 안 잡히고 오히려 수출이 많이 될수록 한 몇 개월의 시차를 보고 이렇게 우리 회계 분석을 해보면 오히려 달러 값은 더 오르더라. 이게 뭐냐 도대체가. 경제학 이론으로 설명이 안 된다. 그런데 내용을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수출 기업들이 국내에 달러를 갖고 와서 한국은행에 맡기고 원화로 바꾸고 하는 전통적 그런 방식을 취하지 아니하고 그냥 미국에서 만약에 달러를 받았다 하면 그 미국에 그대로 놔둔다 이거죠. 왜? 달러 값이 자꾸 오르고 또 미국 주식시장이 오르고 하니까 거기서 그거를 준비해놨다가 거기서 또 투자도 하고 미국에 또 공장 지을 때 달러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국내로 가지고 오지 않는다. 따라서 국내에 달러 공급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또 달러 값이 오르는 문제가 있다. 이제 정부 쪽을 보면 또 우리 정부가 이제 운용하는 세계적인 이 규모의 그 펀드가 국민연금이죠. 국민연금도 이제 이게 돈을 잘 굴려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역시 미국, AI를,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미국의 증권시장, 주식에 뭐 투자를 높였겠죠. 그래서 이제 수익도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 국민연금이. 그래서 정부 측 사이드도 역시, 미국에 투자를 많이 했다. 그러니, 달러 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 이건 그냥 좀 지금 그냥 9시 뉴스에 나오는 정도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것을 근본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뭐냐? 이제 이걸 우리가 봐야 되겠죠. 왜 그러면 미국 주식 시장은 올해 그렇게 뜨거웠느냐? 이걸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결국은 뭔가요? 수치를 보면 미국이라는 저 거대한 세계 최고의 시장, 3억 5천 인구, 그리고 미국은 1년 GDP가 우리나라의 15배에서 17배. 자, 우리는 비교가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잘 알다시피 천조국이죠. 우리나라 돈으로 1000조를 국방비로 쓴다. 그러면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방비 2등이 중국이죠. 중국이 한 230조. 그 다음에 인도가 중국보다 요즘 인구가 더 많잖아요. 14억 정도에서. 인도가 일단 많으니까 군사비도 일단 많이 씁니다. 1인당 GDP는 낮더라도. 인도가 100조가 넘죠. 그리고 이제 러시아, 일본, 한국, 비슷비슷해요. 네. 그러니까 중국, 인도가 한 200조, 100조. 그 다음으로 내려오면, 러시아는 과거 소련 시대의 그 군사 기술 엄청난. 그렇지만 돈이 없어가지고, 1년에, 국방비 예산이 한 60조 정도입니다. 일본은 자위대를 유지하는 수준이지만, 역시 일본의 저력이 있습니다. 일본도 역시 한 70조. 우리나라가 60조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만큼 국방 예산을 많이 쓴다. 그러나 미국의 1000조에 비하면 나머지 중국, 나머지 나라들 전부 다 모아도 1000조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미국이 국방 예산을 많이 쓰죠. 그래서 또 그런 재정 적자가 또 누적되니까 우리나라, 일본 등등의 지금 국방 예산을 올려라라는 시진핑이 요구를 하는 것도 이런 여러 가지 경제학적으로 보면 또 일리가 있는 부분이 또 상당히 있습니다. 자, 제가 국방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저 엄청나게 거대한 경제가 성장률을 보면 정말 입이 딱 벌어집니다. 우리 그 중국의 성장률이 중국이 14억이잖아요. 개도국이단 말이에요. 중국은 개발도상국. 제가 정말 중고등학교 때 들었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것이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이다. 더 열심히 해서 더 열심히 일해서 이제 중진국으로 가자 하는 게 목표였거든요. 그때 제가 초등학교 때는 아마 후진국이었을 것 같습니다. 개발도상국도 아니고 1인당 국민소득 1000불. 그게 목표였죠. 대한민국. 모든 이제 그 당시는 한 3,500만 인구였을 것 같은데요.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아무튼 우리도 그 개발도상국이라는 그 시절을 거쳐와서 지금은 중진국도 거치고 이제 선진국 한 10위권 문턱에까지 왔다. 그렇다면
중국도 같은 이제 경제 발전의 경로를 거쳐왔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개발도상국이 아닌 이제 중진국, 완전한 이제 중진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1인당 GDP가 12,000불 정도 되기 때문에 1인당 GDP가 10,000불이 넘으면 중진국 중에서도 괜찮은 나라로 평가를 받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그 나라의 국력을 이렇게 측정하는 여러 가지 그 방식이 있지만 정치적인 문제까지 포함해서 측정하는 것이 이제 첫째 민주주의 국가냐, 선거에 의해서 정권이 왔다 갔다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느냐 하는 정치적인 문제. 이런 나라가 많지 않아요. 인구가 5천만 이상, 그러니까 5천만 이상은 되어야 이제 규모가 있잖아요. 어떤 규모의 경제. 그러니까 좀 뭔가 평가할 수 있다 이거지. 유럽의 북유럽의 1인당 GDP가 10만 불, 우리의 3배 되고 이런 나라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나라들을 우리가 세계적으로 그렇게 주목을 많이 하지 않는 건 인구가 너무 적거든. 인구가 한 300만, 400만, 500만 이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5천만 이상. 우리나라 이야기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1인당 GDP가 3만 불 이상. 이런 나라 몇 개나 될까요? 중국 1인당 GDP 지금 12,000불밖에 안 돼요. 중국 빼야 되겠죠. 민주주의를 하지 않잖아요. 공산 독재입니다. 빼야 됩니다. 자, 민주주의를 하고 1인당 GDP가 3만 불이 넘고 인구가 5천만이 넘는다. 세볼까요? 미국, 일본, 그리고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태리, 대한민국. 오케이? 대한민국이 엄청난 나라다 이 말이에요. 엄청난 나라다. 세계적으로. 그리고 좀 더 추가한다면 영미 나라로 호주 민주주의하고 5천만 이상, 그리고 1인당 GDP 3만 불 이상, 캐나다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을 세계 한 10위권 정도까지 외형적으로는 올라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이야기 어디서 출발했죠? 제가 어제 올린 그 경제에 대한 그 댓글을 읽어보니까 변호사님, 지금 달러 환율이 이렇게 오르는 근본적 이유가 뭡니까? 서학개미다. 수출 기업들이 수출 그 달러를 국내로 안 들고 온다. 국민연금이 또 해외 투자를 많이 했다. 이런 것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이고, 그렇게 되는 근본적 이유는 미국의 경제가 강하다는 겁니다. 저 엄청난 그 미국이 1년 평균 성장률이, 우리나라 지금 연평균 성장률이 얼마죠? 2%잖아. 1% 내지 2%. 윤석열 3년 동안 완전히 박살이 났고, 겨우 이제 2%, 1점 몇 프로, 이렇잖아요. 미국 얼마, 우리보다 거의 20배 큰 경제인데, 미국 그 성장률이 얼마예요? 대충 4, 5%잖아요. 4, 5%. 우리가 이제 명목 성장률보다 실질 성장률을 보면 물가 상승률을 제거하면 실질 성장률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이 한 2.5% 되니까 그거 빼면 우리의 실질 성장률은 제로입니다. 제로. 우리나라는 성장이 멈춘 나라입니다. 그걸 정확히 아셔야 돼요. 미국도 물가 상승률은 한 2.5% 정도입니다. 안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생활 물가는 높게, 우리 주부들 장바구니 물가 굉장히 높게 느껴지죠. 근데 전체를 이제 하면, 그리고 우리나라는 미국하고 물가 지수가 다릅니다. 미국의 2.5%에는 주거비가 포함이 됩니다.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이 2.5%에는 이 주거비, 이 미친 아파트 값이 포함이 안 돼. 이거 미국처럼 넣으면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은 바로 5%, 6%라고 발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들을 완전히 속이고 있는 거야.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고, 윤석열이 때도 그랬고, 이재명이 때도 똑같아. 이재명 대통령 공무원들 모아놓고 하시잖아요. 이런 거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이게 경제 원리를 모르니까 그냥 참모들도. 이거 통계청도 바꿔야 되지만 이제 한국은행 경제부처가 다 모여가지고 그런 경제학적 이론적 분석을 하고 이제 바꿔야 되는 거죠. 미국이 그래서 실질 성장률이 매년 3%를 유지한다. 이건 엄청난 거예요. 중국이라는 이제 중진국 정도 되는 저 14억 인구가 매년 지금 한 4.5% 내지 5%거든요. 많이 내려왔죠. 이전에 10%에서 7%에서 5% 이하로 내려왔다 이거예요. 중국, 제가 또 말씀을 지금 이어서 드리겠지만, 중국하고 비교를 해보시라고. 중국은 이제 겨우 중진국인데 1인당 GDP가 12,000불 정도밖에 안 됩니다. 미국은 얼마죠? 1인당 GDP가? 75,000불. 75,000불이잖아요. 그렇게 딱 보면 되는 거예요. 중국이 미국보다도 인구가 몇 배입니까? 미국이 3억 5천, 3, 42, 한 4배 정도라고 하고, 그죠? 대충. 그래, 중국의 인구가 미국보다 4배다. 그거는 중국이 굉장히 강력한 국력이죠. 자, 그러면 1인당 GDP를 볼까요? 미국은 1인당 75,000불 정도입니다. 중국은 15,000불이라고 쳐주고. 미국이 중국의 몇 배죠? 거의 5배쯤 되잖아요. 중국이 인구는 4배 많다. 그런데 1인당
버는 소득은 미국이 중국보다도 한 5배 많다. 5배. 아직 게임이 안 되죠, 중국이. 자, 그러면 이제 전체 중국 14억 인구가 1년에 벌어들인 1인당 한 15,000불까지 높게 쳐주고 그 전체 이제 GDP 그리고 미국의 1인당 1년에 전체 GDP가 있죠. 이를 비교하면 중국이 미국의 이제 어느 정도가 한 70%, 75%까지 왔다 이거예요. 굉장히 어마어마한 성장을 한 거죠, 중국이. 문화대혁명 때는 1년에 몇 천만 명이 굶어 죽던 나라가 모택동이가 죽고 1976년, 66년부터 76년까지 10년 동안 문화대혁명. 제가 태어난 게 66년이거든요.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중국에서는 문화대혁명 10년의 그 미친 짓이 시작되었고, 제가 10살 때 그게 끝나고, 이제 등소평의 시대가 열린 것이죠. 그 등소평이 공식적으로 흑묘, 백묘를 외치고, 사회주의도 시장 경제를 할 수 있다. 저 한국을 보라. 저 박정희가 통치하는 저 자본주의 국가인 한국 자본주의, 자유주의인데 박정희가 정치적인 독재 권력을 힘을 가지고 경제 발전을 저렇게 하는데 저 계획 경제지 않느냐. 박정희 대통령 5개년 경제 계획, 수출 목표 다 했어. 예. 정부 주도형 계획 경제의 그 성격이 굉장히 강한 스타일이었죠. 그렇지만 공산 독재는 아니야. 어쨌든 자본주의는 자본주의예요. 자본주의적 독재였죠. 예. 그러니까는 등소평이가 한국을 봐. 자본주의도 계획 경제를 한다. 사회주의라고 시장 경제를 왜 못하냐? 등소평의 그런 강력한 리더십, 정말로 저는 등소평을 존경합니다. 정치 지도자는 등소평을 배워야 돼. 예.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그 작은 키에 그 메시지를 내는 거를 참 보면 저는 참 많이 배웁니다. 등소평이의 그 메시지 짧은 흑묘 백묘 짧게 그냥 14억 인구를 마음을 그냥 격발시키죠. 그 당시에는 뭐 14억은 아니었겠지. 뭐 한 8억 9억. 그리고 또 발전하다가 이제 경제가 좀 발전하고 양극화가 생기고 이제 하니까 민주화의 요구가 또 오르고 또 인권 보호하라, 언론의 자유 뭐 하고 그게 천안문 사태죠. 천안문 사태를 무자비하게 진압했죠. 우리 광주 5.18 때처럼 뭐 이거를 뭐 동시에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런 엄청난 정말 피의 학살을 자행했습니다. 등소평이. 얼마가 죽었는지도 몰라. 지금까지도. 그렇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중국이라는 이 대륙을 다시 다잡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시 인민들이요, 우리의 노선을 믿어야 한다. 그것이 진리다. 지금 이렇게 자유주의가 들어와서 이렇게 해서는 중국이 버틸 수가 없다. 다시 이제 공산당의 그 지도 하에 이 개혁 개방의 노선 그리고 중국 공산당의 강력한 독재, 사회주의적 시장 경제의 노선으로 나가자. 이때 했던 정말 제가 가슴에 새기는 등소평의 위대한 연설은 흑묘 백묘보다 저는 더 위대한 연설은 인민들이여 진리를 검증하는 유일한 길은 오직 혁명적 실천뿐이다. 인민들이여 진리를 검증하는 유일한 길은 오직 혁명적 실천뿐이다. 그리고 28자의 앞으로 중국이 50년, 100년간 지켜야 되는 지도 원칙 28자의 지도직을 발표를 하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유명한 도광양회. 아직은 우리가 힘이 약하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너무 중국 역사, 중국의 문화, 이 엄청난 힘을 갖고 있다. 이것을 아직은 좀 숨기자. 도둑질 이런 뜻이에요. 도광, 우리의 빛을 숨기자. 힘을 기르자. 배양하자. 양회. 때를 기다리자. 그렇지만 무조건 미국한테 머리 숙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어떤 결정적 순간이 있을 때는, 그럴 때는 우리의 확실한 그런 행동으로서 우리 인민들이 이 미국에 맞서야 한다. 예, 유소작위. 어떤 상황이 온다면, 만들어진다면 반드시 작위, 행동으로 보여준다. 우와, 멋있어. 몇 마디 안 한다. 몇 마디 안 하고. 그걸로 이제 지금 14억이니까 14억 인구를 하나로 만들어내는 지도력. 뭐 공산 독재니까 가능하잖아. 자꾸 토달지 마시고요. 이제 그런 걸 배우자 이거죠. 중국한테도 배울 건 배우고 미국한테도 배울 건 배우고. 저는 뭐 스타일이 그렇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평생 당원이 돼본 적이 없습니다. 민주당 당원들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국민의힘 당원이 돼본 적도 없습니다. 저는 오직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당원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도 배울 거는 배운다. 그래서 국민의힘 제가 아는 분들도 많지만 그 사람들이 저놈 저거 빨갱이 아니냐? 본래 운동권 출신이니까. 그 사람들은 뭐 취급할 가치가 없습니다.